네, 홍철호 정무수석님. 네, 골프 얘기 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네, 대통령이 골프 치시는 게 뭐가 문제냐 하셨고, 아까 여당 의원님들이 뭐 박세리 선수까지 소환하고 계신데 정말 뭐가 문제인지 모르시나요? 저는 뭐 호기심은 국민들이 가지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대통령님이 골프를 통해서 친교를 하실 준비도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네, 제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뭐 나쁘게 보는 측면보다는 또 좋은 관점에서 봐주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뭐가 문제인지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정말로 눈치 없고 물색 없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슬라이드. 확인되고 제보 있는 거 기준으로 지금 12주간 7번인데 해외 순방과 추석 연휴 기간을 빼면은 거의 매주 토요일에 즐기시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일 열심히 잘하다가 건강 챙기러 가신 거면 당연히 노 프라블럼이죠. 근데 제가 이 골프 일정들을 보면서요, 정말로 이 정권 지지율이 왜 20%도 안 나오는지 알겠다. 정말 물색 없는 대통령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1월 골프 일정 볼까요? 다음 슬라이드. 10월 31일에 대통령의 육성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다고. 대통령의 육성 공개 처음이라서 국민들이 기겁했어요. 온 국민이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렇죠. 기억하시겠죠? 근데 특히 이 녹취 공개 전까지는 대통령이 경선 이후에 명태균 만난 적 없다고 했는데 그 이후 통화가 공개된 거라서 대통령 거짓말이 밝혀진 날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날인 11월 1일은 대통령 지지율이 처음으로 10%대로 떨어져서 집권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대통령은 이 와중에 그 다음 날 어김없이 골프를 치러 가셨어요. 정상적인 지도자라면은 이런 상황에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여가나 스포츠 활동을 하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골프라는 그 스포츠를 가지고 대통령을 그러니까 역대 최저치 지지율이 나왔다고요, 전날. 아니요, 대통령을 추정.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하시고요. 11월 7일에는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하셨어요. 국민들께 허리 숙여서 직접 사과를 하셨습니다. 모든 게 제 자신의 부덕의 소치다. 국민들께 염려와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근데 이틀 후에 어김없이 골프를 가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지도자면은 한동안 며칠이라도 뭐든지 자제하고 자숙하는 게 상식인 거죠. 공직자가 논란을 일으키고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곧바로 평소처럼 술 먹고 골프를 친다? 이거는 되게 생각 없고 물색 없는 행동인 거예요. 국민들이 보는 입장에서. 이게 정상적인 멘탈이면 공이 맞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에게는 사회적인 합의가 있습니다. 수석님도 잘 아시겠지만 안보상 이슈가 있는 기간에는 고위공직자들 술 마시고 골프 치고 이런 거 안 하는 게 사회적 합의입니다. 사회적 참사나 비극이 발생해도 며칠은 음주나 골프 참습니다. 당연하게. 골프 친다고 전쟁 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술을 안 마신다고 해서 참사가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국민들의 불안을 가라앉히고 신뢰를 주기 위해서 다들 그렇게 합니다. 슬라이드. 오죽하면 국민의힘 윤리규칙에도 명시돼 있어요.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국민적 슬픔이 잠겼거나 국가가 힘을 모아야 할 경우, 그럴 경우에 선약이 있어도 골프 치지 말고 깨라는 게 국민의힘 윤리규칙에도 명시돼 있어요. 근데 대통령께서 이 오래된 사회적 합의를 깨신 겁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한미연합 군사훈련 기간에 골프 금지령 내려져 있는데 골프 쳤고, 부천 호텔 사상자가 20명에 가까운데 추모 기간에 골프 쳤고, 북한군 러시아 파병 이슈, 오물풍선, 평양 무인기 침투 이슈 같은 게 계속 터져서 현역 군인들은 골프와 술 다 금지되어 있는데 국군 통수권자는 골프가 죄냐고, 뭐가 문제냐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니, 보수가 안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서요. 다들 그렇게 알고 있지 않나요? 근데 어느 보수가 한미연합훈련 하는데 술 마시고 골프 치고 할 일 다 하고 그게 무슨 죄냐고 국민들한테 따집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세 번째, 쓸데없는 변명과 거짓말이 문제죠. 트럼프 대통령 당선된 게 11월 6일인데 8년 만에 치는 거면 레슨을 다시 받지 무슨 바로 3일 만에 필드를 나갑니까? 이런 해명 태도가 정말로 최악이라는 점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마지막 문제는 일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슬라이드. 대통령이 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몸이 부서져라 일하고 있다. 며칠 전 담화에서도 365일 24시간이 진짜 너무 어깨가 무겁다고. 근데 대통령께서 평일에는 매일같이 술 드신다는 거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아는 사실인데 평일에는 술 마시고 주말에는 골프 치고 도대체 일은 언제 한다는 건지 국민들이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365일 몸이 부서져라고 일한다면서 음주와 골프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양심적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문제가 단순히 공직자가 골프 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문제라는 점을 직시하시고 대통령께 시정하시도록 충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석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의원님 말씀 전체에 대해서 제가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평일날은 술 마시고 그리고 주말에는 골프 치고 이것은 국민들께 우리 대통령을 아주 이미지를 사실과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미지가 그렇게 국민들께 전달되도록 말씀하시는 의도가 있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그러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님에 대해서 무슨 추측성 얘기를 해도 이소영 의원님께서는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 말씀은 제가 좀 과하다고 보고요. 네, 제가 너무 가까이 앉아 있어서 지금 수석님 답변 보니까 제가 귀가 너무 간지럽습니다. 자, 대통령실이 참모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한다면은 예산을 받아갈 수 있습니까? 근로소득자에게는 노동자에게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들이대는데요. 대통령실이 기능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진짜로 기능하는 사람이 따로 나타났어요. 명태균. 그 전에는 건진, 천공 이러더니 이제 명태균이 나타났고 여사님이 일을 다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참 민망하지만 명태균이 윤석열 대통령 설명하는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술 처먹으면 안 자고 술 안 먹으면 자고 술 먹으면 말 많고. 근데 여기다가 이제 토요일마다 국가 안보가 위기든 또는 을지 훈련을 하건 또 국가 비상사태를 걸어놓고 군 장성한테 골프를 못 치게 자제령을 내리든 아무 상관없이 국민이 시국 집회를 하면서 못 살겠다 아우성을 치든 말든 주말 골프까지 하고 있는데 이 모습이야말로 대통령께서 국정을 포기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그 뜨거운 여름에도 트럼프 맞이로 골프 연습에 열중하는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하시니까 참 기가 찹니다. 그래서 귀가 간지럽다 이 말씀이에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 3자의 녹취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한테 속단이요.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속단이 하시면서 이렇게 끊어주세요. 네. 제 3자의 녹취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없어요. 이미자 의원님 조용해 주십시오. 아니 술 처먹다니까 대통령한테 제 3자의 녹취 갖고 이렇게 하는 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만하세요. 어제 대통령 아주 그냥 찬송가 부를 때 가만히 있었어요. 맞으니까 가만히 계신 거 아니에요? 예? 맞는 말이니까 가만히 계신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거든요. 가만히 이미자 의원님, 예, 조용해 주세요. 네. 네, 예, 저거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취란 말이에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좀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시계를. 위원장님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네, 예, 시작해 주십시오. 네. 자, 다음 장면. 내하고 텔레그램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자기가 다 보내잖아, 김건희가.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해결되나요? 이것은 김건희 씨가 명태균을 명선생이라 부르면서 국정 자문을 구하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대통령실은 누구 지휘를 받는 겁니까, 사실상? 한번 사진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시감이 있어서 그런데요. 8년 전 2016년 11월에 뉴욕타임즈에서 만평이 하나 나왔어요. 최순실, 박근혜가 대통령이 아니고 최순실이 대통령인 거죠. 자, 그다음에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저런 모습입니다. 대통령 머릿속에 김건희 여사와 김건희 여사를 조종하는 명태균 씨가 여태까지 좌지우지했다. 외국 가는 것, 비행기 타는 것, 다 남의 나라 그 국가 원수로서 조문 장례 가는 것, 이런 모두 다가 실제의 지휘자는 명태균이라는 것을 보고 국민 모두가 경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 민망한 거 이런 거 있어요. 명 박사, 우리 마누라하고 장모한테 전화하지 마. 그런데 전화했지. 그리고 장모님 전화 저 모르는데요. 핑계대고 발 뺐더니 그 다음날 전화가 와서 미안하다. 계속 뭐라고 하면 빡 하고 다음날 미안하다고 하더라. 윤석열이가 지방 가면 나는 지 마누라한테 가지. 윤석열이 없을 때 서울 가서 지 마누라하고 놀고 앉아있지. 아크로비스타에서. 이런 민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실이 뭐라고 해야지만 국민이 아까 국민의 대통령이라고 하셨는데
최소한 대통령으로서 체면이나 쓰지 않겠습니까? 답변 좀 해보십시오. 의원님도 아마 가족 문제 때문에 가슴 아프셨던 적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마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전 잘 모르지만 언론 보도에 반복적으로 대통령과 관련된 그런 그 실망스러운 주고받은 메시지들을 공개하는데요. 만약에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이 명태균이에게 무엇인가를 원하는 것을 해줬다면 이렇게 했을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주고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저는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에 대해서 해가 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추호라도 대통령이 법에 어긋난다든지 아니면 양심에 어긋나는 그런 일을 했다고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네, 추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천하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예산 늘어난 부분 관련해서 좀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은 특활비, 업무 추진비, 특정 업무 경비 이런 이제 자율적인 집행이 가능한 예산들이 대통령실하고 후성님 군 골프장 이용 개인 비용 이상입니다. 그래 좋아하시지도 않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야구는 폭 좋아하신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천하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유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철호 수석님, 대통령의 1시간은 아마 5,200만 시간의 가치를 가질 것 같은데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골프 비용은 혹시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알고 있지 못하는 게 아니라 업무가 없는 날 개인 비용으로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알고 있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만약에 치신다면 개인 비용으로 치실 걸로 제가 생각합니다. 아니요. 생각을 하면 안 되죠. 대통령이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재임 생각합니다. 기간에 만약에 제가 날짜를 확인했더니 평일은 아니더라고요. 토요일이나 일요일이었는데 아까 화재에도 불구하고 추모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한미연합 군사훈련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모를 점쳐본 미래의 트럼프 당선을 예상해 두고 불철주야 골프 실력을 연마하셨다면 이게 왜 예산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대답을 제가 수석에게 들어야 됩니까? 예산에 아니요. 포함되어 있습니까 혹시? 아니요. 제가 아까 처음에 답변은 그냥 일반적인 답변을 드렸던 거고요. 모른다는 거는. 그리고 만약에 내야 되는데 누가 내야 되는 것이 정당하냐 하면은 제가 다시 답변을 드렸습니다. 자, 군 골프장 이용하셨는데 정확한 골프 비용을 지금 모르신다는 뜻이군요. 그 대통령실에 정확하게 골프 비용 얼마 냈는지 아시는 분 아무도 없습니까? 골프 피라던가 몇 분이 같이 치셨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를 저희가 왜 모르십니까? 파악하고 이게 있지를 못하기 이렇게까지 때문에. 세간에 문제가 네. 되고 있는데 왜 오늘 이 자리에서 대답을 해야 하는 정무수석께서 근데 결과를 놓고 그 보면요.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까? 의원님. 오늘 아까 말씀하지 않 예산과 관련된 질문을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산인지 아닌지 물어봤더니 모른다고 대답하시면 예산은 분명히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이죠. 사실이 아니죠. 왜 이렇게 대통령실은 대통령 보좌진은 어떤 사태에 대해서건 의혹이건 사실이건 공식적 해명을 하도록 국민의 세금 받으면서 그 자리에 있는 분들 아니십니까? 근데 이제 왜 대통령 모든 해명에 있어서 확실하지 않고 모든 해명에 있어서 잘 모르겠고 일단 이렇게 일하시는 것만 봐도 특수활동비, 특정 업무 경비,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해도 할 말 없을 것 같은데요. 대통령실에서. 일을 제대로 안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에게 500만 원이 든 봉투를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있던 2022년 9월 대통령 당선 직후 2022년 4월 이렇게 두 차례 줬던 언론 보도에 대해서 자 이번에는 월급 받는 공무원으로서 정확한 해명해 주십시오. 그 사실은 저는 알고 또- 있지 못하고요. 또 정확히 모르십니까? 정말 이 모든 예산 다 삭감해도 대통령실은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대통령님을 저희가 아니요 지금 심각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심각한데요. 사실 결과를 놓고 보면요. 저는 다시 생각해도 대통령께서 트럼프 당선이 되고 나서 보니까 저는 잘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못할 수밖에 없는 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 검찰 조사가 그러면 끝을 내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미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유정 의원님. 네, 추미애 의원님 의사 진행 발언. 네, 이거 시간 제한으로 수석께서 예산 관련해서 제대로 답변 준비 안 하고 나오셨어요. 골프가 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질의가 있었고요. 또 국방위에서도 질의가 있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구나 하고 준비해서 나오셔야 되는데 우리 존경하는 강유정 의원님 질의에 그냥 빠져나가시기 급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 회의 마치기 전에 자료 요구 바랍니다. 골프티 배정 현황, 대통령이 함께 골프 친 일행 출입 현황, 특히 민간인은 별도 표시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군 골프장 사용 비용은 총 얼마인지, 그 비용은 누가 냈는지 제출해 주십시오. 또 국방위에서는 국방부 장관이 골프장 카트 전용 골프장에 비치된 카트를 이용 안 하고 대통령 전용 골프 카트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경호처 비용인 것 같은데요. 총 몇 대를 구입했는지, 그 구입 비용은 얼마이고 비용 출처는 어디인지, 골프장까지는 누가 공사하는지 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호처 차장님께 묻겠는데요. 예. 그 대통령이 움직일 때마다 같이 가실 거고 골프장을 몇 번을 갔는지도 경호처가 제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조금 전에 홍철호 수석께서는 그 8월 24일 현재 알려진 거에 의하면 이 날이 첫 번째인데 그 이전엔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차장님 역시 똑같은 답변 하시겠습니까? 아시겠지만 일정과 동선에 제가 대해서는 그거를 일일이 다 확인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 이전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홍수성님께서 골프를 못 치면 외교적 결례 아니냐, 그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서 계속 이제 트럼프 얘기도 하시면서 이 문제 삼는 것 자체가 되게 의아스럽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계세요. 저는 그래서 대통령실이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벽창호랑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법리적으로 따지자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대통령께서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골프를 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고 국민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느끼지 못한 것으로 국민들이 판단하신다면 그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이 정도 말씀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후 관계가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민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은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선후 관계가 안 제가 하겠다는 중요하다고 겁니까? 말씀드리는 거는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야당 마음을 국민들이 의원님들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골프가 언제 쳤냐, 누구랑 쳤냐, 이건 두 번째 문제고, 모든 군인들도 다 금지당하고 무슨 화재 사고가 났고 이럴 때 가장 최고에 있으신 대통령께서 골프를 치셨다는 것에 허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이유로 골프를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고 지금 사실관계 쫙 얘기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마음을 읽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도 못하셔요. 의원님도 답답하시겠지만 저도 사실은 답답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실 네. 마음이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건희 여사께서 그 대통령실 직원들 채용할 때 가끔씩은 이력서 같은 것도 보시고 합니까? 누가요? 김건희 여사님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윤재순 총무비서관 나오셨죠? 잠깐 시간 계속 흘러가네. 네, 여사님 이력서 보십니까? 여사님 이력서를 제가 여사님이 사람들의 이력서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좀 그 내용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까? 예. 예. 그런데 한 보도에 의하면 여사가 대통령실 직원을 뽑을 때 이력서를 봤는데 이력서에 사진 생년월일이 적혀 있어서 무당을 통한 사주를 본다는 말도 있었다. 예? 웃기죠?
아이고, 저도 그냥 한숨이 나옵니다. 근데 대통령실에서 비서관으로 일했던 한 인사가 이런 발언을 했어요. 저도 이 사람 누군지 찾아내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싶어요. 만약 사실이 아니면 왜 이거 들어가지 않으실까요? 이제 그런 말씀은 저는 그 내용을 의원님께 처음 듣습니다. 그럼 그 사실에 대해서 허위 사실에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정할 건. 조치하실 것인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고 답변 달라고요. 예. 예, 고민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애 의원님 질의 안 하시나요? 질의하십시오. 네. 예. 표시가 애매해가지고. 총무부 이사관님 나오셔서 잠깐만 더 말씀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상이나 무속 등으로 대통령실이 운영되고 있지 않다라는 취지의 헛웃음이셨던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그 분노의 표현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죠? 저는 그 의원님들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조선일보의 김영 칼럼으로 건국대 석자 교수가 썼던 칼럼 내용에 제2법사와 둔갑술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서 제2법사는 건진을 이야기를 하고요. 이분이 대통령실 캠프의 면접을 볼 때, 그러니까 왕자를 써준 주인공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실의 캠프,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면접을 볼 때 자네 턱이 사각이지고 두꺼우니 일을 제대로 할 사람이구만 라고 해서 채용을 추천해서 건진의 면접을 보고 채용이 됐다는 이야기가 있다라고 건국대 석자 교수가 1300 몇 회인가의 칼럼에다가 둔갑술이라는 제목의 칼럼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의아한 것은 이 칼럼이 아직 조선일보에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통령께 불경한 주장을 한 칼럼이 지워지지 않고 있다는 거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간의 의심은 이런 대목에서 생기는 것이 아닌가. 아까 노컷뉴스마켓 잡아넣는 것도 그렇고 저희들이 발언 하나만 해도 다 고발이 이루어지는데 버젓이 지금 조선일보에 현재도 그 둔갑술 칼럼이 남아 있는데 어떻게 좀 대통령실에서 이번 기회에 그 캠프여서였지만 건진법사가 제2법사가 면접을 본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이 칼럼을 작성한 교수님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좀 취해 보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안은 아닙니다만 그럼 정무수석님 소감 부서에서 어떠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네. 소감 부서에서 검토가 이루어질 정무수석님, 너무 오래된 얘기라서 이미 대선 때 이렇게 나와서 이미 칼럼이 지금도 둔갑술이라고 치면 나오거든요. 이거 지금 들으시면 굉장히 황당하시죠?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분노해서 이거는 작성자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해보시겠습니까? 대선 때 일을 제가 잘 알고 있지도 못하지만 요즘 분노할 일이 하도 많아가지고요. 수석님, 죄송한데 전 정색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국대 석자 교수라는 분이 칼럼에다가 대통령실의 그 캠프, 그러니까 캠프는 대통령 후보 캠프의 시절의 제2법사 건진이라는 것을 거의 명확히 해놓고요. 왕자를 쓴 주인공도 제2법사고 그 다음에 캠프의 면접원들, 선대원의 면접을 볼 때 턱이 사각인데 그러니까 작년에 배신 안 하고 일 잘하겠구만 하고 뽑았다는 이야기를 풍문처럼 옮겨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적 조치 취하시겠습니까? 풍문을 가지고 저희 대통령실이 대응해 본 적은 없습니다. 김영 칼럼입니다. 네? 김영 칼럼. 아니요, 그러니까 조선일보에 풍문으로 들었다는 것을 가지고 조선일보에 썼다고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저도 이제 풍문을 가졌다고 쓰면 법적 조치를 저한테 그분을 조치를 한들 그분이에게서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네, 김성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노종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실의 선택적 대응이 국민적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보도, 주장들에 대해서 그렇게 법적 대응을 남발해 놓고 이번 명태균 사태에는 법적 대응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고도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각종 무속 얘기가 나와도 북악산의 대가리가 좌로 꺾여서 경호고 나발이고 돼진다고 하니까 못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도 대응을 못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2월 명품백 동영상이 전 국민에게 공개된 직후에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유명한 명리학자에게 문자 6글자를 보냅니다. 저 감방 가나요?
무슨 뭐 안부 묻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저 감방 가나요? 그 명리학자가 한겨레 취재에 응해서 별의별 얘기를 다 했어요. 사주까지 봐줬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평소에 다수의 명리학자, 역술인 등과 교류하고 있다는 얘기도 했고, 그런데 이게 풍문이에요? 대통령실이 이런 것도 대응 안 해요? 제2부속실 만들면은 다 나아집니까? 이런 일이 펑펑 터진 게 한두 해가 하루 이틀이 아닌데 이제 제2부속실을 설치해요? 윤석열 후보 시절에 21년 12월 22일로 기억합니다. 제2부속실 필요 없다고 한 사람이 윤석열 후보예요. 그리고 시시때때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일이 한두 개 터졌습니까? 터질 때마다 제2부속실이라도 만들어라. 버티고 버티다가 11월 7일 이번에 와서 뭐 부속실장 발령 냈다고? 이게 대통령실의 시스템이 있는 겁니까? 최소한 저의 오판으로 시스템 제2부속실 가출하는 여론을 새겨듣지 못하고 내부 단속이 잘 안 돼서 문제들이 터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설치를 하든 말든 해야죠. 대통령실이 유리하면 답하고 불리하면 입 닫고 이게 뭐 한두 가지입니까? 뭐 말이 안 돼서 대응을 안 한다고요? 그 말이 국민 누구에게 설득력을 갖겠습니까? 네? 대통령실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제2부속실 설치하면 문제가 없어집니까? 김건희 여사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인정합니까? 누가 한 번이라도 인정했어요? 제2부속실을 설치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답변해 보세요. 패턴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의혹을 제기하고 그 의혹은 들었거나 아니면 거짓의 기반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그것이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그리고 나면 또 그것이 이제 또 정치에서 또 활용이 되고 그러면 이게 또 확대 재생산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 대통령실도 이제는 어느 정도는 이걸 다 일일이 대응할 수 없겠구나 하는 판단을 했다는 점은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체념을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체념을 하신 거예요? 체념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일을 그것도 풍문으로 들었다고 하는 것을 써주는 언론도 저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마치 기정사실인 양 저희에게 종주목을 대면서 해명해봐라고 하시는 거기에도 저희가 어떻게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늘 이런 패턴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부속실은 이제 어찌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5년 내내 특감 안 하셨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또 설명하시겠습니까? 누구나 나중에 판단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제2부속실이 네, 예,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정무수석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게요. 국정 지지율 조사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2년 6개월 동안? 그렇습니다. 그 정무수석실 소관인데요. 예, 대단한 정부입니다. 그걸 2년 6개월 동안 한 번도 안 했다는 게 전 자랑은 아닌 것 같고요. PPT 한번 봐주십시오. 앞서 제가 강기훈 행정관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수석님 PPT 한번 보세요. 왼쪽 편에 있는 게 중앙징계위원회 인사 징계 의결 요구서로 올린 겁니다. 이 자료는 아마 대통령실에서 만든 자료일 겁니다. 거기 보면 1.3km 구간을 혈중 알코올 농도 0.121로 해서 운전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오른쪽을 보시면요. 서부 지원에서 약식 명령을 내리는데 5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로 했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죠. 자, 이거 뭐냐고 하면요. 용산 대통령실에서 강기훈의 범죄 혐의를 즉 인역처로 징계를 올리면서 축소시키기 위해서 거리부터 축소 조작해서 보고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석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이거 거리를 일부러 축소해서 의도적으로 그랬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아니면 1.3km가 어디서 나옵니까, 수석님?
그러니까요. 이 저 1.3kg 법원 약식 명령도 아마 여기에 같이 첨부됐을 아니죠. 걸로 알고 있는데. 법원 약식 명령은요. 예. 이거는 경찰 수사 자료이고요. 왼쪽에 있는 중앙징계위원회 올렸던 거는 다른 겁니다. 이거는 저희한테 준 자료고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아, 이게 지금 예. 해명이 이렇게 되네요. 예. 검찰의 피의 사건 결정 결과 통보상에는 네. 1.3kg로 돼 있었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주의가 이제 중앙징계위원회 아니죠. 정확하게 보낸 보면 거고요. 이거는 경찰이든 또는 지금 제가 의심할 수 있는 건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조사를 할 때 강기훈 씨에 대한 조사를 할 때 이런 진술을 한 거고 진술 그대로 액면을 받아들인 겁니다. 아니 근데 지금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아니 파악이 문제가 아니라 법원 자료하고 이게 차이가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검찰에서 검찰 보내준 자료에는 바탕으로 이렇게 해서 돼 법원 자료를 만드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아마 법원이 판단이 최종 아닙니까, 그죠? 최종이죠. 네, 최종할 때 아마 바로 잡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왜 잘못됐냐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건 초기 단계니까 이 지금 검찰에서 저희한테 준 자료에는 아니 수석님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되는 해명을 계속 하고 계신데요. 저희한테 통보가 온 내용입니다. 이 1.3kg는 저희 자의적으로 수치를 만들어서 기록한 게 아니고요. 자, 그러면 네. 강기훈 씨가 네. 경찰에서 허위 진술을 하거나 경찰이 허위 조사를 한 겁니다. 뭐 그 내용은 뭐 좀 더 사실관계를 들여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정확하게 했는데 어디선가 허위 진술을 하고 허위로 조사를 한 거죠. 어쨌든 뭐 의원님 말씀에 무슨 말씀하시려는지 잘 알고 있고요. 기훈 씨를 예. 계속 용산 대통령실에 다니게 할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비서실장이 이제 그 지휘 감독하고 있으니까 아니 지휘감독이 아니라 실시하겠다고. 지금은 이제 중앙징계 이제 지금은 법적 절차는 이제 끝나 있고요. 이제 다음이 이제 정무적 판단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걱정을 해도 저희가 더 걱정해야 될 문제니까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윤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종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대통령 골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저희 의원실에도 대통령이 서울공항을 자주 찾아서 비상 상황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힘들다 이런 서울공항 관계자 또 주변 분들의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전용기 이용해서 국내 이동한 게 한 10여회 남짓인 것도 이미 이제 제보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정무수석님, 그 대통령 전용기 탑승과 무관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공항을 자주 찾는다면 저는 사실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 이유는 서울공항 옆에는 한성대 골프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게 아닌가 싶고요. 더 심각한 거는 그냥 골프 치러 오는 게 아니라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해서 서울공항을 찾는 날, 그러니까 어떤 행사를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찾는 날 비행 일정보다 먼저 와서 골프를 쳤다. 이런 좀 제보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짓 제보로 생각합니다. 네? 거짓 제보로 생각합니다. 거짓 제보다? 네. 그래서 그러면 2022년 5월 이후에 태릉, 한성대, 남수원 이렇게 골프 치는 데 있잖아요. 그 부킹 내역을 좀 공개하실 수가 있습니까? 아까 오늘 답변을 많이 흐리셨는데 굉장히 강하게 확신을 갖고 말씀하신 게 올 여름 이전에는 안 쳤다고 확신하신다. 아까 우리 고민정 의원님 질의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올 여름 이전에는 치신 적이 없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당당하시면 네. 22년 5월 이후에 세 군데 골프장 부킹 내역을 공개하셔도 되잖아요. 아니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는 보안상 이유로 다 제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네, 그건 어느 대통령도 똑같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네. 저도 이제 국회의원이니까 네. 제가 특정 날짜를 하루만 특정을 하면 네. 하루나 뭐 2, 3일 정도 특정하면 그날 부킹 기록은 좀 열람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제가 권한 받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누가 얘기해야 돼요? 오늘 대통령실 최고 아니 어느 대장이 골프장인지 정무수석님 아니세요? 아니 어느 골프장인지 그 골프장에서 그러니까 그걸 제가 나중에 알려드리면 예. 그 특정한 날짜에 대해서만 공개든 네. 열람이든 해줄 수 있냐 이거. 아니 그거를 네.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 네. 제 그 범위를 저도 대통령 벗어난다. 보안관 하니까 일부러 여기서 날짜를 얘기 안 하는 겁니다. 아니요, 저도 그 부분은 예.
제가 정무수석으로서의 권한과 이 그 자, 범위를 좋습니다. 넘어간다. 그러면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상의해서 예. 얘기해 주시고요. 예. 정무수석님 오셨으니까 예, 예. 제가 정진석 실장이 오셨으면 꼭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예. 얼마 전에 이제 대통령께서 이렇게 사과 고개 숙여서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정말 궁금해서 좀 여쭤보는 겁니다. 근데 끝날 때 기자가 어떤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과하신 거냐 네. 그 답변을 못 하셨어요. 네. 뭐 때문에 사과하신 겁니까? 아니, 정무수석이시면 기자회견 준비할 때 옆에서 같이 준비하시는 자리잖아요. 저는 뭐 우선 담화문 속에서 저의 불찰과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상심을 드린 점 이런 거에 대해서 우선 포괄적인 말씀을 주셨고요. 사과한다는 그리고 이제 고개 숙여서 태도로서 또 사과하셨고요. 그리고 그다음은 이제 기자들하고 일문일답을 통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부분까지도 사과의 내용이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자가 질문했을 때 그건 부산일보 찍어서 얘기하면 아니 내가 부산일보 기자인데요. 저는 그거는 그 기자가 대통령에 대한 무례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사과를 했는데 뭐 마치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하듯이 뭘 잘못했는데 이런 태도 저는 그 태도는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어린아이 끝내는 부모한테 또 물어보겠습니다. 그 명태균 연락 안 했었다는데 했다 이게 밝혀져서 사과한 겁니까? 그거하고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예. 그럼 김영선 공천 줘서 공천 개입해서 사과하신 겁니까? 아 그것도 또 그것도 아니에요? 예, 그것도 과도한 말씀이시고요. 둘이 예. 주가 조작 명품 때 이런 안해 의혹 때문에 사과하신 겁니까? 어쨌든 그런 문제로 인해서 10년이 넘도록 이게 언론에서 계속 물고 다니니까 그것도 사실 대통령님 입장에서는 민망하신 일이라고 생각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얘기한 게 국민들이 네. 대통령 비판하는 내용인데 네. 이런 거가 사과의 내용이 아니라고 하면 정무수석님 보시기에는 뭐 때문에 사과하신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포괄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런 그 정서적 문제까지도 포함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정무수석님 네. 저도 청와대에서 좀 대통령 모셔봤고요. 네. 정말 참모들이 보좌를 잘 하셔야 됩니다. 대통령이 뭘 사과하는지도 모르고 사과하게 이렇게 바보로 만들면 되겠어요, 참모들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네. 참모를 정확하게 하셔서 가부간에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해주세요. 모두 발언에 대통령이 그동안에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 지점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사과해야 됩니다, 대통령님. 다른 것은 의혹이니까 당당하게 맞서야 됩니다. 분명히 얘기를 해주시고 대통령이 국민께 고개를 숙여야 되는 거지 뭘 사과할지도 모르고 내용도 없이 일어나서 고개 한번 숙인다고 그게 사과로 국민들 받아들이겠습니까? 일반 질문 국민들의 아닙니다. 네, 예. 우리 윤정문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대통령님이 하실 말씀은 그 담화 속에 들어 있었고 또 기자들과의 대화 속에도 또 들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충 질의 2분 남으셨는데요. 존경하는 양문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예, 웬만하면 질의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 정무수석 답변 태도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다. 윤건영 의원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걱정을 해도 저희가 할 문제니까 걱정해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대통령실에 있는 직원들의 것입니까? 네? 대통령실이 네. 대통령실에 있는 직원들의 것이냐고요. 저희는 대통령님을 잘 보좌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제가 질문했던 데 대한 답입니까? 뭐라고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걱정을 해도 네. 저희가 걱정할 문제라고요? 네. 아니요, 저는 그것을 겸손의 표시로 한 겁니다. 보세요. 예. 제가 언성 높여서 말씀드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보세요. 예. 그게 예의를 갖춰서 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겸손의 표현이 아니고요. 대통령실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잘못됐던 과정에서 나타난 발언입니다. 대통령실이 어떻게 대통령실에 있는 직원들의 것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의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자격 없는 직원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골프하고 테니스가 뭐 대통령이 골프를 치나 테니스를 치나 뭐 아까 그런 식으로 대답한 적이 있었죠. 정성국 의원이 이야기했었을 때 골프를 치나 뭐 테니스를 치나 대통령이 뭐 칠 수 있는 거지.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었죠. 지금 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국힘당 국민의힘 당윤리규칙 제22조가요, 사행행위, 유흥, 골프 등에 대한 제한입니다. 테니스 없어요. 은근슬쩍 골프와 테니스 주말에 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경호처장 뭐 LPGA가 14명이고 PGA가 뭐 3명인가 4명이라고요? 장난쳐요? 홍준표 골프 치다가 당원권 정지 10개월 당했어요. 골프가 테니스예요? 그리고 테니스하고 골프를 섞어내면서 우리가 무리한 질문을 하는 것처럼, 무리한 지적을 하는 것처럼 말장난을 해요?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꼭 외워놓으세요. 국민의힘 당 윤리규칙 제22조 사행행위, 유흥, 골프 등에 대한 제한. 자연재해나 대형사건, 사고 등으로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거나 국민과 국가가 힘을 모아야 할 경우 쳐서는 안 된다. 이게 국민의힘 당 윤리규칙입니다. 테니스가 그렇게 들어와 있는 영역이 아니고요. 골프 주말에 쳤다고요? 이틀 전에 뭐 했어요? 사과하고 기자회견 했죠. 지금 문제는, 대통령실의 문제는 이러한 태도들입니다. 국민들이 물어보고 국회의원들이 물어보고 기자들이 물어보는데 기자의 태도는 무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테니스 치든 골프 치든 뭐가 상관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지율이 29%가 깨지는 거고 10%로 떨어지는 거예요. 제발 솔직하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제발 방지하겠다, 잘 보좌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예, 정리해 주십시오. 의원님께 제가 야당 의원님들이 오늘 저에게 주신 질문을 제가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하나는 왜 거짓말했느냐, 트럼프 당선 이전에 골프를 쳤으면서 왜 트럼프와의 골프 외교 때문에 쳤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가 하나가 있고요. 그거는요, 우리의 해명은, 그때 당시 해명은 이거였습니다. 골프 친 배경을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거였고요. 그러니까 앞과 뒤가 아니고요. 또 두 번째, 예, 수석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의원님, 네, 예, 뭐 이렇게 언성 높이시는 게 해서 제가 마치 야단 맞는 사람처럼 보인다면은 그것도 국민이 원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리고 해명가 거짓말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 테니스 질문했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질답 마무리해 주십시오. 의원님, 테니스와 골프를 왜 제가 비유했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명박 대통령이 홍철호 수석님, 네, 그게 아니라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논쟁이 이루어지니까는요,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니 상대방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데 옆에서 계속해서 답변 끝났잖아요. 답변 끝났잖아요. 답변 끝나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단행적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안 됩니다. 예, 두 분 다 조용히 해주시고요. 홍철호 수석님께서 답변을 좀 간결하게 해주십시오. 길게 하는 과정 속에서 또 질문하는 위원회에 추가적인 질문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정해진 시간 내에 질문과 답변을 하되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간결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의의 마지막 질문으로 존경하는 이소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정무수석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네. 지난 목요일에 이준석 의원이 새로운 사실을 하나 밝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2022년 지방선거 당시에 강서구청장과 포항시장 포함해서 여러 지방선거 공천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아실 거고요. 포항시장 공천에 대해서는 도당위원장 말을 들어서 하라고 하시면서 역정까지 내셨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시에 이제 공천권을 가진 당 대표였던 현직 국회의원이
대통령의 공천 개입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사실을 공개했는데 아직 대통령실 입장이 안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입장이 뭔가요? 그 당시 공천은 이준석 의원님께서 그 당시 대표이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승리의 요인은 공천 잘 됐다. 그리고 공천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당대표로서 만족스럽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또 대통령께서 그 공천에 개입하신 적이 없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공천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저는 뭐 관심도 없고 잘 모르는데 이준석 의원에 따르면 네, 그 말씀을 하신 이준석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 공천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떠나서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의원에게 포항시장 공천은 도당위원장 말을 들어서 해라. 그리고 강서구청장은 괜히 민주당 좋은 일 시키지 말고 지금 있는 사람들 경쟁력 없으니까 다른 사람으로 바꾸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때로는 역정까지 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라는 겁니까? 그게 대통령실 입장인가요? 대통령께서 공천에 개입하신 사실이 없다는 점은 분명히 하고요. 그리고 이준석 의원님께서 왜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는 제가 사실관계를 좀 들어봐야 되겠지만 정무수석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준석 의원의 이 얘기가 있고 나서 대통령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나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정무수석님의 믿음인가요? 대통령께서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대통령께서 누차 이번 담화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나는 공천에 개입한 적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지난주 목요일 아침에 이준석 의원이 새로운 사실을 밝힌 거예요. 그 이후에 대통령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지금 외교 활동 중이셔가지고요. 물어보지 못하셨어요? 물어볼 수도 없고요. 아니 그럼 모른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그리고 정무수석님, 네. 이거 지금 이 사실 밝혀지고 엿새가 지났고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는데 그냥 모른다. 대통령이 외교 활동 중이어서 이거 물어보지 못했다고요? 아니 그럴 리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정무수석님의 믿음이신 거고 대통령이 뭐라고 하셨냐고요? 사실이 뭐냐고요? 아니 이준석 대표님은 그럼 어떤 근거를 갖고 말씀하셨나요? 사실이 아닌 겁니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입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